정치와이드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훈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이란 소리를 듣고 있는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탓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찬성하고 싶었는데 반대로 돌아섰다는 얘기일까요? 한편 오늘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의 교수직을 파면했습니다. 그러자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정치와이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 키워드가 이게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의 대사 아닙니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건데요. 한동훈 장관과 관련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럼요,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했죠. 그때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논란이 대상이 됐던 그 장면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무엇보다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 파일들이 있는 사건들이고 진술들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에까지 대부분 구속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 파는 것이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표결하실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로 저 20여 명을 거론하면서 지금 표결하는데요. 이게 공정합니까? 이 대목이 굉장히 주목 그리고 논란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부결이 됐죠.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설명이 있었고요. 한동훈 장관의 반응도 있었는데요. 그 모습도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끝나고 나서 여러 의원들이 의견들을 주셨는데 한동훈 장관이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돈 받은 범죄 집단으로 투표할 자격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투의 한동훈 장관 발언 때문에 상당히 격앙된 분들이 계셨고요. 제 설명 때문에 민주당이 모욕감을 느껴서 방탄을 한 거다라는 취지로 민주당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요, 이게 이제 패러디처럼 몰렸는데 마치 영화의 그 장면 아닙니까? 똑같네요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오늘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속 장면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아, 듣고 보니까 대화가 비슷하긴 하네요. 자, 그럼 오늘 나오신 패널 네 분께 스피드 OX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제 체포동의안,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한동훈 장관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어제 현장에 계셨죠? 전재수 의원께서는. 전재수 의원께서만 이거는 한동훈 장관 때문이라고 하셨고요. 다른 세 분께서는 아니라고 선택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 전재수 의원님, 한동훈 장관 때문이라고 O를 고르신 이유는 뭡니까? 이게 세모가 없어서 O로 했는데요. 아, 세모가 있었으면 세모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게 오롯이 100% 전적으로 한동훈 장관 때문은 아니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제한 설명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확인해봤던 그 대목이 특히 문제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거 비롯해서 어. 그 사실은 지금 이제 돈봉투 사건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녹취록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범죄 구성 요건을 다 충족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알파가 증거와 물증인데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이 증거와 물증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고 뿐만 아니고 20명 돈봉투 받은 의원을 특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본청에 말하자면 출입했던 CCTV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갔는데 그 CCTV를 통해 가지고 29명의 의원들의 출입 기록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20명이라 그러고 어디 찌라시에는 또 뭐 10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CCTV를 통해 가지고 29명의 출입 기록을 지금 이제 파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마치 20명을 특정을 하면서 범죄자로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법행정의 법집행부처의 수장으로서 입법부인 국회에 오셔가지고 체포동의안 제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으로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혐의에 대한 내용 또는 도주와 증거 인멸에 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정치적 주장을 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현장에서 이러한 발언들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어제 한동훈 장관의 저희에게 약간 말 그대로 모욕감을 좀 느끼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듣고 있으면서 저분은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자신에게 열광하는 지지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발언이지 행정부에 소속된 법무부 장관으로서 체포동의안의 제한 설명을 하러 온 말하자면 장관으로서는 하셔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그런 정치적 주장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미경 전 최고위원께서는요. 일단 한동훈 장관 다시 아니다. X를 고르셨어요. 말씀하시죠. 아니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정치하는 이유가 한동훈 장관 때문인가요? 한동훈 장관의 어떤 말 또는 어떤 역할 이런 거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인가요?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될 때 다 선서했잖아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표하고 일하겠다고. 그러면 이번에 이 돈봉투 사건은 본인들 정당에서 다 증거를 들이댔던 거예요. 아니 이정근 사무부총장, 민주당 사무부총장 했던 사람의 핸드폰 녹음이 다 되어 있는 거 다 국민들한테 다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실이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한동훈 장관 내지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거 수사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국회의원이라고 봐줍니까 막?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체포 동의서 보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한 명 한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야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돈봉투 선거에서 돈 돌리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 체포에 동의해주고 적어도 판사 앞에 가서 심사받을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해놓고서 괜히 핑계대고 한동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언제부터 한동훈 장관 때문에 정치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핑계는 통하지도 않고요.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때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 핑계를 댔었어요. 무슨 부스럭거리는 뭐 소리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관이 얘기해서 기분 나빠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식의 정치는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요 표결은 끝났지만 이게 후폭풍일까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야당 내에서도 반응이 있고 여당 내에서도 반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반응 목소리도 영상으로 좀 따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영장 사유 설명을 할 때 그 문제의 20명 과연 이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한 게 맞느냐 그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을 지른 거죠. 의도적인 도발이고 법무장관은 드라이하게 법리에 맞게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팬덤을 바라보는 정치인 같은 혹은 뭐 유튜버 같은 뭐 그런 느낌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을 시키고 나서 항상 부결의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부결의 명분을 사실은 그 워딩으로 부결의 명분을 삼고 그 워딩이 결국 우리를 자극했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돌아서서 부결이 됐다. 변명 자료 삼는 거죠. 지나치게 정치인의 음모론적 해석을 늘 반복하는 거죠. 자, 박원석 전 의원님도 한동훈 장관 때문이 아니다라고 X를 고르셨는데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뭐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렇다면은 한동훈 장관 말 한마디에 휘둘렸다는 건가? 지금 한동훈 장관 때문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그 수명 모형의 뭐 민주당 국회의원 그 얘기를 안 꺼냈더라면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건가?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본회의장에서 그런 제안 설명 내용이 과한 건 맞습니다. 예. 아직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의원들을 거론하면서 그분들의 표결할 자격을 국무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안 설명의 내용과도 좀 무관하고요. 일종의 정치적 발언인데 여당에서 나올 법한 의사진행 발언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국무위원석에서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부적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그 지나친 말을 했다 그래서 가결할 거를 부결로 찍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말 몇 마디로 함정을 파가지고 민주당의 정치적 이성을 마비시키고 민주당을 갖고 놀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네요. 아니 그게 더 참담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이거 원래 가결될 거였는데 한동훈 때문에 부결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참담하게 자기 자신을 만드는 거라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구차한 변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표결 결과 나온 거 보세요.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부결표 145표, 민주당 의원들의 거의 90%입니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 145표, 거의 한 85%의 민주당 의석수에 비추어서 그 정도 부결표가 나왔다는 건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이른바 이제 그 당내의 온정주의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그 결과로서의 방탄 이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고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민주당의 최대 현안은 혁신입니다. 혁신위원장 한번 선임했다가 잘못돼가지고 누가 혁신위원장이 되느냐 이게 최대의 관심사잖아요. 근데 그 혁신위를 구성하게 된 원인 제공을 한 사건이 돈봉투 사건이에요. 그리고 김남국 이 코인 사건이고 그래서 긴급 의총, 혁신 의총 열어가지고 혁신이 만들기로 했는데 원인 제공을 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도 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즉 본회의장에서 체포 동의안마저 부결시키면서 혁신위를 만들겠다는 게 이게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다 거짓말이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참담한 상황으로 스스로 규정하는 거 아니냐. 뭐 지금 이 말씀인데요, 지금.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X,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탓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뭐 비슷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이 질문 하나 추가를 좀 하죠. 한동훈 장관이 어제 부결된 뒤에 국회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고 한 말 중에 진짜 이유를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그럼 홍석준 의원이 보시기에 어제 부결된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진짜 이유는 결국은 이제 친명그룹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의 어떤 사전 어떤 정지 작업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명계라든지 또 일부 지금 당 경선에 그 돈 봉투를 송영길 당시 이제 후보로부터 받은 어떤 20명 이상의 어떤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본인들의 어떤 수사하고도 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결에 이제 한 표를 이제 던진 거죠. 지금 표를 계산해 보면 저희 당의 115명 의원들 중에서 장관까지 포함해서 114명이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의당이라든지 뭐 시대전환 합치면 이제 120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표를 따지고 보면 지금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10몇 분밖에 지금 찬성을 하지 않는 겁니다. 찬성표가 두 의원 모두 130대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만 가결의 표를 던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현장에서 굉장히 그 민주당에서 실망을 했다. 민주당이 이제 진짜 최소한의 어떤 도덕적 이런 어떤 양심도 이제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박은석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국회 혁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회의원의 이제 불체포 특권을 이제 뭐 없애자는 이야기가 많고 예. 그 양당 모두 지난 대선 때 그걸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전에는 그 좀 전에 이제 CG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네 분의 국회의원이 다 가결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농내 의원부터 해서 지금 또 네 사람이 지금 부결이 됐거든요. 연속적으로 4명이 부결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과 관련이 됐는데 그래도 저는 어제 민주당의 좀 양심적인 어떤 그런 어떤 표결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어제 부결표를 많이 던졌고 그 진짜 이유는 예. 그 진짜 이유는 친명계는 이재명 방탄 그리고 예. 수명 이상에 관련되는 어떤 분들의 또 부결표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분 이 OX 팻말 좀 내려주시고요. 전재수 의원님께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사이에서 제가 질문 하나를 더 드릴게요. 지금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요, 뭐 어제 한동훈 장관 얘기도 그렇고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질문을 던진 게 어제 그 부결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다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뭐 수사 진행대로 그냥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뭐 영향 받지 않고 쭉 갑니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게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분명히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요. 언젠간 소환 조사를 받게 됐죠. 만약입니다.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되면 앞선 두 의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체포동의안 자체가 아예 부결돼서 뭐 심사도 안 받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사항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되게 되면 예. 방탄국회 또 제19 감사기 이래가지고 국민들 여론이 안 좋은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뭐 다 그냥 방탄이라는 단어가 일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런 이제 정치적 부담은 분명히 있죠. 예. 그런 정치적 부담은 오롯이 민주당이 안고 가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됐다 그래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기소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소하겠죠. 그러면 재판이 열리겠죠. 예. 그러면은 재판정에서 말하자면 녹취록을 비롯해서 증거와 물증, 법리를 가지고 형사사법 절차가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마치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형사사법 절차 자체가 중단이 되거나 부정이 되거나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수사와 기소, 재판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과 별개로 꼭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3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예. 불구속 수사의 원칙, 또 불구속 재판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다른 것들이 전혀 특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특정이 돼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거기에 합당한 죄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 그러나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그래서 이것이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체포동의안은 뭐 국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수사는 뭐 진행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기다려보도록 하고요.